닷새간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에 특히 산청과 가평 지역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우 상황과 함께 내일부터 신청하게 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꿀팁까지 권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 11시 기준이죠. 전국에 내린 폭우로 모두 1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 누적 강수량 700mm를 넘긴 산청 쪽에 피해가 집중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4명 사망자 가운데 산청에서만 사망자가 8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종자도 1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가운데서 6명이 산청에서 네. 이 실종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산청 외에도 광주 북구에서 지금 남성 2명이 물에 떠내려간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현재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 산청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가 산사태 때문인데 가평에서도 산사태가 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다들 리포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20일 새벽 경기도 가평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 산사태로 주택 3채가 무너지면서 주민 4명이 매몰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3명은 구조됐는데 70대 여성 A씨의 경우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오전 5시경에 가평군 소재의 한 펜션에서 함께 투숙하던 친구가 이 차 옮긴다고 나갔는데 연락이 끊겼다. 네. 이런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비가 그치는 게 시급할 텐데 비가 그쳐도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해요. 전조 증상은 뭐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가 그쳤다 하더라도 비의 토사가 누적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이 크고요. 특히나 지난 봄에 대형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전조 증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는 경우 전조 증상의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소 잘 나오던 샘물이나 지하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경우도 네. 산사태 발생 네.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여집니다. 또 바람이 없는데 나무가 갑자기 흔들린다거나 갑자기 기울어지는 경우, 또 배수로에 흙탕물이 차오르는 경우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큰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럴 경우에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건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지역의 경우 마을마다 마을회관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저지대나 골짜기 그리고 이 토사 흐름 예상 구역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대피하기 전에 가스나 전기 차단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피 시에도 생필품이 있다면 챙겨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관련해서 지역의 여러 이 비 피해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네. 이 가축 때문에 내가 산사태가 나도 또는 비 피해가 커도 집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내셨던 주민들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지역에서 대피 명령이 있거나 안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네. 네, 이제 곧 비가 그친다고 하는데 비가 그쳤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고 이제 전염병을 또 유의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감염병 위험 역시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연이은 침수 피해, 폭염에 지금 습도까지 높은 상황이에요. 고온 다습한 날씨에 또 위생 사각지대가 겹치면서 수인성이라든지 식품맥에, 모기맥에 이 호흡기 피부 감염병의 집단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실 주거지 비 피해 입으신 지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식과 식수원까지 오염되면서 질병균이 상당히 쉽게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일상으로 복귀했을 경우에 위생수칙 지키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만약에 예방접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방접종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차단에 필수적입니다. 네, 다음은 내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비 쿠폰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1인당 최대 55만 원의 소비 쿠폰 지급을 앞두고 유통업계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편의점은 한우, 장어까지 들여놓으며 고객 잡기에 나섰고 사용처에서 빠진 대형마트는 대규모 할인 행사로 방어전에 나섰는데요. 그 풍경을 제가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리는 곳 생닭 코너입니다. 2마리를 3,000원대 살 수 있는 초특가 할인에 궂은 날씨에도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진 겁니다. 고객님 반은 다 똑같으니까 고르지 않으셔도 돼요. 네, 1인 한 봉지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소비자들은 모처럼의 할인이 반갑습니다. 초복이 왔는데 닭도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싼데 한정 세일을 한다 그래서 그냥
달려왔어요. 대형마트는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되자 쿠폰 지급 전 먼저 고객을 잡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할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 판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마리당 1,790원에 기획을 했습니다. 소비 쿠폰 대목을 앞둔 편의점들은 기획 상품을 선보이며 맞불을 놨습니다. 보기 힘들었던 한우, 장어, 전복까지 매장에 들여놓고 쿠폰 지급에 맞춰 최대 50%에 달하는 한정 할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축산 상품 소비가 늘어서 실속형 한우 상품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습니다. 배달앱도 식당 단말기로 대면 결제를 진행하면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안내하며 고객 잡기에 가세했습니다. 소비 쿠폰이 불러온 유통가 대전, 내수 불황 속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생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내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월요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끝자리가 1과 6인 분들은 월요일, 2와 7인 분들은 화요일 이렇게 신청하는 네. 시기입니다.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하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또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 앱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을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또 콜센터, ARS 이용하시면 되고요. 카드사와 제휴한 은행 영업점들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 직접 방문하셔서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혜택을 10,000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소비 쿠폰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꿀팁을 공개했는데요. 소비 쿠폰을 서울 지역 화폐지요.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결제 수수료도 없고요. 온라인과 배달 앱 등에서 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서울시 공공배달 앱이죠.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에서 소비 쿠폰으로 2만 원을 넘게 3번 주문을 하게 되면 10,000원을 서울사랑 상품권 잔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2만 원짜리 치킨을 3번 사서 먹게 되면 6만 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지금 꿀팁을 이용하게 되면 이 10,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이 서울 시민들한테만 적용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한이 있다고 해요. 어디서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일단 11월 30일까지는 모두 소진을 시키셔야 합니다. 예.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 매장들이 있잖아요. 네. 뭐 미용실이라든지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나 식당, 안경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데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 등도 이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본사 직영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가맹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서 이게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이사를 가면 이사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제 설명을 조금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소비 쿠폰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기 전에 다 쓰고 이사를 가시는 게 맞고요. 사용 기간 중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드형으로 발급받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쿠폰을 받았다면 사용 지역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소비 쿠폰은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라서 쿠폰 사용 지역이 결정됩니다. 단 전입 신고가 완료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카드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직접 변경 신청해야 됩니다. 변경 신청했을 경우에 서류가 필요할 가능성, 예를 들자면 등본이라든지 전입신고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신청을 하는데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진행이 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라든지 장애인 또 독거 어르신 같이 이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관련 신청을 도와주니까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직접 전화를 하신 다음에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